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은행의 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글로벌 PVC 운용 행태 변화 및 향후 전망입니다. 길어지는 침체기 속에서 글로벌 VC PE들의 운용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실증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짚어볼 것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운영 전략을 준비하시는 데 필요한 근거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할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투자 동향, 두 번째로 글로벌 VCP 산업의 7가지 주요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투자 동향입니다. 작년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그 전년도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먼저 펀드레이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 10년간 글로벌 벤처 펀드의 결성 규모와 결성 건수입니다. 아직 작년도 1년 전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반기 데이터 기준으로 추정을 할 경우 2024년 글로벌 벤처 펀드 결성 규모는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침체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펀드레이징이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드라이 파우더, 즉 펀드 미투자 자산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 10년간 미국 벤처 투자 시장의 드라이 파우더 추이인데요. 펀드레이징이 3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이 파우더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는데요. 2021년과 2022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결성되었던 펀드들이 아직 소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펀드가 이렇게 소진되지 않고 있으면 LP들이 신규 출자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펀드레이징이 안 되니까 투자가 부진한 것인데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기존 펀드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LP들의 신규 출자가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펀드레이징에 있어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풍부한 드라이 파우더가 투자 화랑기에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었지만 투자 침체기에는 거꾸로 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는 어느 정도로 부진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벤처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인데요. 3분기 기준으로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글로벌 벤처 투자 실적은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침체기가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회수, 엑싯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의 회수 건수와 회수 금액인데요. 회수 실적 역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회수 건수는 2022년 이후 가장 저조한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회수 금액은 두 번째로 저조한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침체기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현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LP들의 유동성 문제입니다. LP들의 유동성 문제는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체기가 과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LP들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 20년간 미국 벤처펀드 LP들의 현금 흐름을 표시한 것인데요.
펀드 대형화로 인해서 캐피탈콜 규모가 커지면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의 규모가 과거보다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벤처 투자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LP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거의 모든 지표에 있어서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카르타사에서 발표한 벤처 투자 밸류에이션 통계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밸류에이션의 중간값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모든 투자 단계에서 밸류에이션이 상승 전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 B와 시리즈 C 같은 중후기 단계에서 오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향후 중후기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해서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작년 10월에 유럽 투자기금 EIF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인데요. 최근 시장에 대한 적절한 진단으로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유럽의 VC들은 시장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반적인 회수 환경을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회수가 풀려야 투자와 펀드레이징 부진도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의 VC들은 민간 LP 부족을 어려움의 3위로 꼽았습니다. 한국 역시 민간 LP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나 주가 부진과 같은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 해소가 되더라도 이러한 민간 LP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의 침체 경로를 정리한 것인데요. 시장 침체가 처음 촉발된 것은 경기 순환적인 요인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벤처 투자 시장 고유의 구조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악순환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순환을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 LP 부족, LP 유동성 문제, 쌓여있는 드라이 파우더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기 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적인 요인들이 완화되어야 이 벤처 투자 시장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봤고요. 국내 시장 동향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과 유럽의 벤처 투자 규모가 2023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또 미국의 벤처 투자 규모가 2023년 대비 플러스 6.4%에 그친 것, 6.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벤처 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국내 벤처펀드 출자자 비중을 정책금융 LP와 민간 LP로 구분해서 본 것인데요. 민간 LP가 감소하는 부분을 정책금융 LP가 메우면서 이 투자 지표가 어느 정도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VC PE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주식시장과 벤처 투자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벤처 투자 시장은 주식시장이 회복된 후에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JP모건의 리서치 헤드에 따르면 퍼블릭 마켓과 프라이빗 마켓 사이에 약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타임 갭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벤처 투자 시장이 주식 시장의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PE 시장과 비교해도 그 회복세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도표는 주식 시장과 비상장 시장 간의 장기 상관계수를 정리한 것인데요. S&P 500과 PE 시장의 상관계수는 0.75 수준인데 반해서 S&P 500과 벤처 투자 시장의 상관관계는 이거보다 낮은 0.5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벤처 투자 시장 간의 디커플링 현상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3년간 미국 나스닥 지수 그리고 글로벌 PE 시장의 IPO 인덱스,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의 IPO 인덱스의 움직임을 비교한 것입니다. 맨 위가 나스닥, 두 번째가 PE, 세 번째가 벤처 투자 시장입니다. 분석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여기서 PE IPO 인덱스와 VC IPO 인덱스는 PE와 VC의 투자를 받은 후에 상장된 회사들의 수익률을 지수화시킨 것으로 피치북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벤처 투자 시장의 IPO 상황이 나스닥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E 시장에 비해서도 그 회복세가 뒤처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과 벤처 투자 시장의 디커플링은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비상장 자산 간의 기간 수익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바이아웃, 그로스, 세컨더리의 과거 1년 수익률은 7에서 10% 수준인데 비해서 벤처 투자의 과거 1년 수익률은 1.3%에 그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경우 상장 주식 시장이 큰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시장은 상장 주식 시장의 상승세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상을 감안했을 때 국내의 경우에도 향후에 국내 주식 시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벤처 투자 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론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펀드레이징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글로벌 사모펀드 결성 규모에서 차지하는 대형 펀드 비중을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면 검은색과 파란색 비중이 최근에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검은색이 상위 25개, 파란색은 상위 100개 펀드의 비중입니다. 이러한 대형 펀드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펀드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높아진 것은 그만큼 중소형 펀드의 결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펀드레이징의 양극화 현상은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PE 펀드 펀드레이징에 있어서 신규 GP와 신규 GP가 아닌 GP 간의 비중을 비교한 것입니다. 신규 GP가 아닌 GP들이 펀드레이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신규 GP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 운용사의 펀드레이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P 양극화가 나타나고 또 신규 GP의 펀드레이징이 어려워지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프레킨의 최근 설문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가장 중요한 GP 요건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LP들의 답변인데요. GP의 경험과 트랙 레코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러한 답변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펀드의 텀 앤 컨디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GP의 출자 규모가 앞으로 더욱더 커져야 된다라는 답변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LP들이 이 GP의 트랙 레코드와 출자 능력을 더욱 우선시하면서 검증된 GP 위주로 출자하는 경향이 과거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중후기 투자의 증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벤처 투자 건수에서 차지하는 초기 투자의 비중인데요. 글로벌,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2024년에 접어들면서 초기 투자 비중이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초기 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후기 투자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벤처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시리즈별 투자 비중을 표시한 것인데요.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초기 투자를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후기 투자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의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2024년에 접어들면서 초기 투자가 감소하고 중후기 비중은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시리즈 B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는 줄어들고 중후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됩니다. 수익성이 확인된 스타트업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진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중후기 단계의 밸류에이션이 상승 전환한 점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투자 부진 속에서도 후기에 비해서 가격은 낮지만 수익성이 확인된 시리즈 B단계 기업에 대한 딜소싱이 특히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의 그래프는 작년도 10월에 유럽 투자기금 EIF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인데요. 과거 1년간 유럽 VC들의 회수 건수 중에서 파산 폐업 비중이 29%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그 2년 전 16%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럽 투자기금은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럽 스타트업의 파산 폐업 비율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 카르타사가 집계한 스타트업 폐업 건수인데요. 카르타사 역시 올해 스타트업 폐업 건수가 작년도 스타트업 폐업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실 지표를 투자 단계별로도 살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의 그래프는 스타트업 폐업 건수를 투자 단계별로 구분해서 본 것인데요. 작년 1분기 기준으로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에서 공통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0% 내외로 폐업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누적 펀딩 1억 불 이상인 스타트업의 폐업 사례입니다. 보시면 대형 스타트업들도 예외 없이 폐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18개월에서 24개월치의 자금을 펀딩을 받는데요. 이어지는 침체기가 이 기간보다 더 길어지면서 모든 단계에서 부실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벤처 캐피탈들 역시 공정가치 평가와 감액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서 노후화된 펀드들의 최종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침체기라서 오히려 더 잘 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PE 세컨더리 펀드의 펀드레이징 규모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2024년 펀드레이징 규모가 2020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컨더리 펀드레이징 규모가 커지면서
세컨더리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세컨더리 딜의 가격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컨더리 가격은 2023년부터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있는데요. 보시면 맨 아래쪽이 벤처 투자 세컨더리 가격인데 바이아웃, 크레딧, 부동산과 같은 다른 비상장 자산에 비해서 벤처 투자 세컨더리 가격의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시장에서도 이 벤처 시장의 회복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침체기에 관심을 받는 또 다른 분야로는 벤처 대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 10년간의 벤처 대출 규모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맨 오른쪽이 2024년 9월 기준 벤처 대출 규모인데요. 특히 그로스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트 스테이지 벤처 대출도 9월 기준으로 이미 2023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벤처 대출 추이를 벤처 건수 기준으로도 살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 10년간의 벤처 대출 건수를 투자 단계별로 구분해서 본 것인데요. 그로스 단계와 레이트 단계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로스 스테이지와 레이트 스테이지에 대한 벤처 대출이 침체기 벤처 대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7번째 변화로는 스타트업 M&A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 카르타사가 집계한 스타트업 M&A 건수인데요. 2023년 3분기 이후로 글로벌 스타트업 M&A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IPO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 회수 경로로서 스타트업 M&A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M&A는 대체 회수 경로뿐만 아니라 가치 제고 수단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베인앤컴퍼니에서 실시했던 설문 결과인데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 제고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PE, GP들의 답변입니다. 매출 증가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비용 절감과 자본 효율성 제고라는 답변이 그 다음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가치 제고 수단으로 M&A를 꼽은 응답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당분간 시장의 멀티플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치 제고 수단으로 M&A를 고려하는 GP가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 연말에 발표된 2025년 시장 전망 자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해외 리서치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낙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낙관적이라는 전망에 소폭이라든지 조심스럽게라는 단서를 달아서 언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글로벌인 경우에는 거시경제나 주식시장 여건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처 투자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향후 시장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망은 향후 회복세가 예상되나 투자와 엑시트와 펀드레이징의 회복 시기는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가장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이 파우더 수준이나 최근 밸류에이션의 상승 전환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러합니다. 엑시트 회복에는 투자 회복보다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서 미국 시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침체기에는 벤처 시장이 주식 시장의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보이는 데다가
한국은 주식시장의 회복이 언제가 될지 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합니다. 펀드레이징의 회복에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시경제나 주식시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민간 LP 부족 같은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전망은 GP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려울 때 만든 펀드의 수익률이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펀드를 새로 만들기에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검증된 GP에 대한 선별 출자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신규 펀드 결성 능력에 따라서 향후 운용사들의 장기 성과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서 비상장 자산 안에서도 자산별로 회복 양상이 다른 것을 보셨는데요. 어떤 운용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성과에 큰 차이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은 실사와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벤처 투자 부실 수준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수익성 판별이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되면서 이 면밀한 실사와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만큼 이 시기를 버텨낸 소수의 운용사에 향후 성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침체기 운용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이고 그리고 수익성 투자와 안정성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을 위한 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IPO 외에 대체 회수 경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등을 짚어보면서 운용 전략을 재정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펀드들에 대한 이 최종 수익률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미리 관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운영 전략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오늘의 내용이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